어둠이 내려앉은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 끝에 낡은 약국 간판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마을의 유일한 약국이었던 그곳의 철제 셔터 위로 빛바랜 폐업 안내문이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한때 동네 어르신들이 혈압약을 타고 손주 감기약을 받아가던 그 따뜻한 풍경은 이제 흑백 사진처럼 희미해졌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마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문을 닫은 약국은 무려 4,334곳에 달합니다. 개업한 약국은 3,365곳에 그쳤으니 열어도 닫히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셈이다. 전국 3,630여 개 읍면동 가운데 약국과 상비약 판매점이 모두 없는 이른바 무약촌이 556곳이나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을 위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충청권에서만 2022년 134곳이던 폐업 약국이 2024년에는 173곳으로 2년 사이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경남 지역은 개업 대비 폐업 비율이 154.8%에 이르러 약국을 하나, 열대 약국 하나 반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전국에서는 3년간 181곳이 폐업하고 147곳만 새로 문을 열었으며 한 달 만에 문을 닫는 단기 폐업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무약촌 주민의 평균 나이가 약 60세라는 사실은 이 문제가 단순한 불편이 아닌 생명과 직결된 위기임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동네 약국이 무너지는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골목 약국을 죽음으로 내모는 세 가지 원인을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보건 안전망이 찢어지고 있으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약국 몰락의 첫 번째 원인은 거대 자본이 만들어낸 창고형 약국의 습격입니다. 2025년을 기점으로 전국 11개 시도에 40여 곳의 창고형 대형 약국이 둥지를 틀었고 새로 문을 여는 약국 6곳 가운데 한 곳이 대형 약국이었습니다. 이들 창고형 약국은 대형 자본을 바탕으로 의약품을 대량 매입하여 유통단가를 극단적으로 낮추는데 같은 진통제가 동네 약국보다 500원이나 싸게 팔립니다. 고작 500원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500원이 골목 약국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칼날과 같습니다. 대한약사회가 회원 약국 50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창고형 약국 반경 500m 이내 소규모 약국들의 매출이 두 자릿수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6년 초에는 서울 시내에 조제실까지 갖춘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면서 병원 앞 문전, 약국의 영역마저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대형 할인점이 동네 슈퍼마켓을 하나씩 집어삼킨 역사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거대 자본으로 인해 동네 약국이 사라지면 환자들이 쇼핑몰 같은 창고형 약국에서만 약을 구하는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고 넓은 곳이 좋아 보이지만 골목 약국이 사라지면 교통이 불편한 고령층은 약 하나를 구하기 위해 훨씬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약국의 공공성이라는 가치가 가격 경쟁이라는 파도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으며 이 구조가 계속된다면 동네 약국은 사라질 운명 앞에 놓인 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트가 골목 상권을 황폐화시켰듯이 약국도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경고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두 번째 칼날은 약국 밖에서 날아오는 공격입니다. 2025년 균일가 생활용품 매장이 제약사와 손잡고 3,000원짜리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했을 때 약국에서 15,000원에 팔리던 종합 비타민의 입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약사들이 10년 넘게 쌓아온 건강기능식품 판매 신뢰가 가격표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약국 수익 구조를 보면 처방전 조제 수수료가 전체 수익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일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비중은 고작 5% 남짓인데 이 5%가 사라지면 약국의 손익분기점이 무너집니다. 편의점,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가 시작된 지 13년이 지났고 판매량은 3배나 늘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약국 대신 편의점을 선택하는 흐름이 이미 굳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한 지역 약사는 일반 약 매출이 크게 줄면서 결국 조제 수수료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그 조제 수수료마저 줄어들고 있으니 임대료와 인건비는 오르는데 들어오는 돈은 줄어 삼중고에 시달리는 셈이다. 대형 병원 앞 문전 약국은 월 매출
4억 7천만 원을 올리는 반면 동네 약국은 월 70만 원도 벌기 어려운 곳이 있으니 빈익빈 부익부가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 속에서 동네 약국은 생존이 아닌 소멸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충남의 어느 군 단위 지역에는 마을 전체에 약국이 단 한 곳도 남아있지 않아 70대 할머니 한 분은 혈압약이 떨어질 때마다 5일장이 서는 날만 기다립니다. 장날의 은내까지 왕복 2시간을 버스로 이동해야 겨우 약을 받을 수 있고 장날이 아닌 날 갑자기 몸이 아프면 그저 참는 수밖에 없다는 말에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여러 종류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만성질환 노인 환자에게 복약 상담과 중복 복용 확인은 생명줄과 같은데 약사가 없으면 이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편의점 상비약이나 균일과 매장 건강기능식품은 이러한 전문점 역할을 결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전북에서는 개업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환자가 오지 않아 한 달 만에 문을 닫는 사례까지 나타났고 약사가 돈을 번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야에 아이가 열이 펄펄 나는데 문 연 약국이 없어서 응급실까지 달려가야 하는 부모의 절박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농어촌에서는 심야 소아과가 있어도 문 연 약국이 없어서 진료가 반쪽짜리가 되는 현실이 이미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현상을 약국 사막이라고 부르는데 미국의 동네 약국도 하루 한 곳꼴로 폐업하면서 5년간 8천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한민국도 이 약국 사막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약사회 부회장은 1차 보건 안전망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고령층과 교통약자와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이 직접 침해받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2026년 초 국회에서는 무약촌 지역에 한해 24시간 운영이 아닌 판매처에서도 안전상비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대형 할인점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했던 것처럼 거대 자본 약국으로부터 동네 약국을 지킬 제도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약국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을 담당하는 1차 보건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 약국에 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의사가 없는 지역에 공중보건회를 파견하듯 약사가 없는 지역에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비대면 진료가 확산되더라도 약 배송이 허용되지 않는 한 약국 공백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니 기술과 제도가 동시에 변해야만 이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동네 약국은 단순히 약을 파는 곳이 아니라 아이가 아프면 한밤중에도 셔터를 올려주고 어르신의 복잡한 약봉지를 하나하나 설명해주던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사라진 자리에 차가운 셔터만 남게 할 수는 없습니다. 동네 약국이 사라지는 것은 단지 하나의 가게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 안전망에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골목 약국의 불빛이 꺼지기 전에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직시하고 약국의 불빛이 사라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오늘 영상이 그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